네, 한국어교육부 김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날씨 추운데 저녁 시간에 이렇게 귀한 시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주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티스트리 윈터 안티 에이징입니다. 즉 우리가 겨울철, 이제 정말 겨울이잖아요. 왜 이렇게 춥나 했더니 수능도 지나고 추울 때가 되긴 됐더라고요. 이렇게 겨울철이 되면 이 사계절의 변화를 맞이할 때마다 우리 피부는 손상의 위기에 놓이게 되지만 특히나 겨울철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피부는 급속한 노화의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 피부 노화라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노화의 징후, 또 노화에 대한 고민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 카테고리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름입니다. 잔주름부터 굵은 주름까지 팽팽했던 피부에 이제 주름이 지기 시작하는 것, 더 주름이 심화되는 것이 바로 피부 노화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탄력의 저하죠. 이 탄력의 저하는 사실 노화의 징후 중 우리가 겪게 되는 노화의 현상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우리가 타인을 보았을 때 젊은 얼굴 또 노화된 얼굴을 판가름하게 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탄력이 저하되면 얼굴의 윤곽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죠. 쭉 피부가 처지는 것을 바로 탄력 저하라고 하죠. 그다음에 거친 피부결, 매끈하고 부드러웠던 피부결이 노화가 되면서 노화에 의해서 거칠어지고 또 표면에 요철, 울퉁불퉁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 역시 노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안색의 변화, 칙칙한 피부빛, 색소질환도 더 잘생기고 피부 안색도 칙칙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어두워진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약간 누리끼리해진다, 약간 노란기가 돈다 이런 것도 역시 노화의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피부 노화 언제부터 시작이 될까요? 자, 피부 노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신체의 노화, 인간의 신체의 노화는 몇 살, 대략 몇 살부터 시작이 될까요? 20살 굉장히 근접한 대답을 해주셨어요. 보통은 20대 중반을 많이 말씀하십니다. 몇 년 전까지 정말 20대 중반이라는 게 정설이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장이 멈추는 그 시점부터 노화는 바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모든 생물이 마찬가지예요. 과일도 가장 맛있게 익은 다음부터는 약간 이제 상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꽃도 가장 예쁘게 만개한 다음에는 시들어가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신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이 멈추는 그 시점부터 바로 노화는 시작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 20살일 수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1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이 된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20대 중반이라고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 있었을까요? 노화가 계단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10대 후반에 노화가 시작이 되었다고 해서 하루하루 조금씩 늙어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쭉 유지되다가 한 번에 노화의 징후가 발현되는 순간이 오고 그다음에 또 쭉 어느 정도 유지가 되다가 또 노화가 가속화되는 시점이 온다는 거죠. 노화가 급속화되는 피크가 그 순간이 있다. 그런 연령대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0대 후반에 시작된 노화 현상이 신체적으로 일어나다가 피부 세포에서 일어나다가 발현이 되는 즉 내 눈에 거울을 봤을 때 눈에 띄기 시작하는 게 바로 20대 중반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20대 중반에 노화가 시작된다라고 인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20대 중반의 연령대에서 거울을 딱 봤을 때, 자, 우리가 지금 20대 중반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되돌이켜서 생각을 해봤을 때 뭐가 제일 고민이었을까요? 20대 때 피부 고민. 자, 모공을 제일 먼저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네, 20대 중반이시라서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모공을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게 왜냐면 이 모공이 전에는 안 보였어요. 눈에 띄지 않던 모공이 갑자기 요 피지품이 좀 많은 코 옆에 여기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남의 눈에는 안 보여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런데 이 모공은 신생아도 있어요. 다 있어요. 아기들도 있지만 탄력이 좋기 때문에 모공이 있지만 조여주는, 잡아주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눈에는 안 보였던 모공이 이제 약간 탄력이 피부에서 떨어지면서 살짝 벌어지기 시작하고 느슨해지면서 처음으로 느끼게 되는 게 여기 모공이 왜 있지? 이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굉장히 귀여운 고민입니다. 30대, 40대, 50대, 특히 40대, 50대가 돼서 모공 고민하는 여성들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모공 고민이 해결됐어. 모공이 다시 눈에 안 띄게 되었기 때문일까요? 더 큰 문제들에 봉착하게 됩니다. 주름, 탄력, 기미, 흑자 이런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모공은 이제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게 되는 이제 노화가 눈에 띄게 되는 게 바로 모공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 그 다음에는 이제 주름이죠. 주름도 처음부터 한꺼번에 생기는 게 아니라 미세 주름.
피부가 얇고 또 피지선이 없는 부분부터 생깁니다. 눈가, 입가 이런 부분. 근데 건조에 의해서 처음 미세 주름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피지선이 발달되어 있지 않는 곳은 유수분의 밸런스가 유지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세 주름이 생기다가 그다음에 얇은데 이마 주름 생기고 그다음에 점점 굵은 주름으로 피부가 두꺼운 곳까지 주름이 생기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탄력 감소죠. 탄력 감소는 보시는 것처럼 이목구비의 변화까지도 일으키게 됩니다. 탄력, 피부 탄력은 여기 두피, 정수리에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피, 정수리는 발생학적으로 피부의 뿌리, 근원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피부의 뿌리라는 거.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자, 태아를 봤을 때 피부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짠 하고 전신의 피부가 생겨나는 게 아니라 여기 정수리,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서서히 이렇게 내려오면서 전신의 피부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이 발생학적으로도 두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두피가 노화되고 손상되고 약화되면 머리카락만 빠지고 얇아지고 두피만 얇아지는 게 아니라 이 얼굴을 잡아주는 틀로서의 역할, 딱 잡아주고 있죠. 그 틀이 느슨해지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연구 결과에 의해서 이 두피의 탄력 저하, 노화가 얼굴 피부의 노화에 약 70% 이상의 영향을 미친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기도 하죠. 그만큼 이 두피 관리도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머리 꼭대기에서부터 처지기 시작한 탄력이 이마로 이렇게 내려와서 처지면 눈이 작아집니다. 이마가 처지니까. 그래서 이목구비 변화가 이렇게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눈이 작아지다가 그 다음에 관자까지 처지면서 눈꼬리가 작아지면 눈꼬리가 처지죠. 눈꼬리가 처지면서 대부분 이제 젊을 때는 좀 눈이 이렇게 탁 올라가서 약간 이게 차가워 보이는 인상을 가졌던 사람들도 약간 온순한 인상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제가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제가 20대 때 또 30대 초반, 제가 입사했던 그 2008년 30대 때만 해도 굉장히 차도녀 같다. 차가워 보인다. 새침해 보인다. 도도해 보인다. 이런 말 되게 많이 들었는데 요즘에는 부드러워 보인다, 성격 좋아 보인다, 인상이 좋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약간 고양이상에서 강아지상이 됐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노화에 약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약간 눈꼬리가 살짝 처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 볼도 처지죠. 볼이 처지면서 접혀 들어간 게 바로 요 팔자주름. 팔자주름은 눈가주름이나 이마주름이랑은 달라요. 이 무게에 의해서 처지다가 이렇게 접혀 들어간 게 팔자주름이기 때문에 어, 원리적으로 팔자주름에 이 필러를 넣어서 팔자주름을 편다는 것은 굉장히 일시적이고 임시적인 방법이고 그 무게에 의해서 다시 쳐져서 더 심한 이 팔자주름 또는 마리오네트 주름 또는 윤곽에 손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때 원리를 이해했을 때는 추천할 만한 시술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팔자주름을 개선하기 위해서 얼굴 전체적인 이 탄력을 위에서부터 당겨서 끌어올려줘야 된다. 개선을 시켜줘야 한다라는 것이 근본적인 이 노화의 대처법, 안티에이징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입술도 얇아지죠. 점점 콜라겐도 빠지고 탄력 떨어지면서 입술도 얇아지고 그래서 이제 눈, 코, 이목구비가 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윤곽의 변화도 일어나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쭉 처지면서 동안의 상징인 볼륨, 동안의 상징, 동안 얼굴의 특징을 제대로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뭐 20대의 얼굴을 생각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완전 어린 아이들, 막 7살, 8살, 10살 이런 애들의 얼굴을 생각하시면 쉬워요. 이마가 이렇게 볼록하고 그리고 여기 눈 아래 요 딱 중안면이라고 하죠. 요쪽 광대 말고 요쪽 볼. 요 앞쪽 볼이 살짝 뽕긋하고 그리고 턱선이 날렵하죠. 아기가 얼굴이 약간 클 수도 있고 동그랄 수도 있고 네모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기 탁 올라붙어 있어요. 그게 바로 동안의 상징이라고 하는데, 이 동안의 상징인 볼륨이 점점 처지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처져서 어디로 갈까요? 참, 가면 좋겠지만 가지는 않고 쭉 여기 붙어 있습니다. 다 이 턱 주변, 얼굴 주변에 다 붙어버리죠. 그래서 얼굴이 넙대대해지는 거예요. 중간은 납작해지고 겉에 표면으로 겉에 윤곽으로 붙으면서 얼굴 사이즈가 이게 커지는 현상. 그래서 얼마 전에 저의 그 존경하는 선배님이자 저의 사수이신, 우리 박진희 차장님. 제가 2006년부터 뵀었어요. 제가 2008년에 입사를 했는데, 2006년부터 제가 외부 전문 강사로, 아티스트 아카데미가 그때 있었는데, 그때 강사를 하면서 처음 뵀었던 분이니까 거의 20년이 다 됐죠? 근데 새삼스럽게 갑자기 저를 보시면서, 근데 너 얼굴이 되게 작지 않았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맞아요. 그랬었죠. 참 작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그 얼굴 작다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얼굴이 두개골 자체도 약간 벌어지기 때문에 노화의 현상으로 얼굴 사이즈는 약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윤곽 케어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의학적으로도 노화를 인지하는 그 지표는 윤곽이라고 합니다. 3차원 형상의 변화라고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동안의 특징들, 그러한 이게 얼굴이 V라인으로 올라붙어 있고 중안면에 볼륨이 있고 이런 얼굴에서 점점 처지면서 전체적인 윤곽 형상, 이 3차원의 형태가 변하는 것을 노화라고 인지를 하게 되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젊어 보인다 또는 늙어 보인다를 인지하지 우리가 내 얼굴이 아닌 남의 얼굴을 보는데 여기 주름 하나 있네, 여기 뭐 하나 있네 이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인상적인 측면, 건강한 인상, 매력적인 인상을 주는 측면에서는 윤곽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피부톤이 있죠. 피부톤이 칙칙해지는 것, 피부톤의 변화는 크게 혈액순환과 림프순환의 저하와 관련이 있습니다. 혈액순환이라는 것은 혈관을 통해 우리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세포에, 피부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건데 그러한 혈액순환이 둔화되고 저하되면서 점점 이 피부에는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을 못하게 되면서 쇠퇴해 가는 거죠. 그래서 칙칙해지고 또 게다가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게 되면 노폐물 배출도 안 되죠. 그래서 점점 안색이 어두워지고 칙칙해지고 노란빛도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이런 노화에 의해서 안색이 변하기 때문에 젊을 때는 쿨톤이었던 피부가 웜톤으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일반적으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사하는 거는 우리가 좀 어려 보이는 안색을 위해서는 갑자기 우리가 핑크톤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톤업 글로우 크림이나 이런 핑크톤을 메이크업에서 이용을 하셔서 안색에 약간의 핑크빛, 복숭아빛 핑크빛을 살짝 넣어주면 훨씬 더 생기 있고 어려 보이는 매력적인 인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소 침착에도 점점 취약해집니다. 자, 색소 침착, 즉 자외선에 노출되었을 때 색소 질환, 기미, 흑자, 잡티 이런 것들이 더 잘 생긴다는 거죠. 그 이유는 멜라닌이 올라와서 이제 색소 질환이 되는 건데 멜라닌 세포가 이렇게 올라와서 피부 기저에서 올라오는 이유는 약한 곳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만약에 멜라닌이 올라오지 않으면 그 부분에 정말 화상을 입거나 정말 더 큰 손상을 입게 되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피부가 어떻게 되죠? 노화가 되면서 약화됩니다. 그래서 더 약해지기 때문에 멜라닌 색소가 더 잘 올라오는 피부가 되어가는 것이 바로 광과민성 피부가 노화의 현상이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고 이 광과민성 피부가 되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갈수록 30대 중반, 40대, 50대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자외선 차단을 예전보다 더 꼼꼼하게 열심히 여러 겹 많이 자주 발라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양의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똑같지도 않아요. 더 짧게 바깥 활동을 하더라도 색소가 훨씬 더 잘 생겨요. 제가 작년 가을에 경험했습니다. 작년 가을에 제주도에 놀러 갔다가 저희 강아지랑 이 풀빌라를 빌려서 거기서 한 자외선 차단제 정말 열심히 발랐어요. 정말 두 겹, 세 겹 바르고 한 30분 얼굴은 담그지도 않았어요. 한 30분 튜브 타고 놀았는데 그로부터 한 이틀 후에 남자친구가 제 얼굴을 보고 말하기요. 너 여기 멍들었어.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가 보기에는 이게 뭐 색소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가 어쨌든 이렇게 됐으니까 멍들었다고 인식할 정도로 이게 기미가 심하게 올라온 거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했어요,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는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과민성 피부가 되면서 예전에는 정말 하루 종일 막 이틀, 하루 이틀 막 바깥에서 야외 활동 실컷 여름에 해도 약간 주근깨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사라지는 그런 피부였다면 이제는 기미가 올라와서 정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피부가 된다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굳이 그거를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는 안 겪는 게 훨씬 좋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기미는 40대 이후, 특히 40대 중반 이후에는 거의 모든 여성들한테 있습니다. 기미 고민이 없는 여성은 중년 여성 중에 정말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도 다 있고 저도 있었고 그리고 기미는 아예 뿌리를 뽑아서 없애기는 어렵습니다. 계속 관리해야 되는 색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기미를 관리할 때 또 중요한 것은 자외선뿐만이 아니에요. 호르몬의 영향, 또 스트레스. 급격한 스트레스를 받으면 기미가 정말 확 올라오고 있던 기미는 더 진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찰 자극.
요렇게 문지르는, 얼굴 표면을 문지르는 자극이 우리 피부는 생각보다 연약한 조직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드리는 건 괜찮아요. 톡톡톡 두드리는 건 이렇게 수직으로 가해지는 자극은 괜찮은데 이렇게 문지르는 자극에 굉장히 취약해서 특히나 요 광대 부분에 생긴 기미는 이 문지르는 자극이 굉장히 강하게 손상을 받게 됩니다. 세안할 때. 세안할 때도 특히 요 광대에 기미가 있으신 분들 그 부위는 살살 해주시는 게 좋고 뭔가를 바르실 때 그리고 또 뭐 얼굴을 만질 때 이럴 때도 주의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기미 있으신 분들은 이 마스크 써가지고 악화되는 경우도 많아요. 마스크에 이렇게 문질러져서. 그래서 그런 마찰 자극.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미를 좀 완화하기 위한, 개선하기 위한 제품, 솔루션을 추천을 하신다면, 전달을 하신다면 이와 같은 생활 습관의 체크도 함께 들어가야지 이후에 더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부결, 우리가 어떤 사람 피부결 봤을 때, 피부 봤을 때, 얼굴 봤을 때, 피부 진짜 좋다라고 인식하는 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현정을 봤을 때, 고현정 피부, 이렇게 했을 때 피부가 좋아 보이는 것은 바로 피부결이 좋기 때문이에요. 촉촉하고 매끈하고 촘촘하게 밀도가 높은 피부이기 때문인데 이 피부결이 매끈했다가 거칠어지는 것은 두 가지죠. 첫 번째는 피부 장벽의 손상,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고 무너져서 이 외부 환경을 보호하지 못하고 또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에 각질이 일어나게 되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요. 또 각화 주기의 둔화, 건강한 피부, 젊은 피부의 각화 주기는 28일 주기입니다. 28일 주기로 4만 개, 약 4만 개의 피부 세포, 얼굴 피부의 세포가 탈락이 되고 묵은 세포, 노화된 각질 세포가 탈락이 되고 그 떨어져 나간 자리에 기저층에서 또 올라온 새로운 젊은 세포로 교체가 되는 게 턴오버, 각화 주기인데 나이가 들수록 이 주기는 특히 4, 50대가 되면 40일 이후로 늦춰지게 돼서 떨어져 나가야 되는 묵은 각질 세포가 안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올라와야 되는 세포들이 못 올라오고 교체가 되지 않고 재생이 되지 않고 그러면서 피부가 거칠어지고 또 위에도 칙칙해지는 거죠. 그래서 노화에 대한 이 안티에이징 관리 중에는 이 턴오버 주기, 각화 주기 관리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이 노화는 계단식으로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와 같은 피부 나이의 변곡점, 특히 이 피부에 노화가 심화되는, 가속화되는 이 피크가 있다는 거죠. 20대 중반 노화의 징후가 이제 눈에 띄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모공이 눈에 띄기 시작하는, 몰라, 몰라.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모공도 눈에 띄고 주름도 생기고 피부도 거칠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0대 중반은 왜 30대 중반이냐면 전 세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첫 임신 출산의 연령이 이제 34세라고 합니다. 만 34세. 예전보다 많이 늦춰졌어요. 이 34세 시점에서 이제 임신과 출산을 처음 겪게 되면서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신체적인 변화를 굉장히 많이 겪게 되고 이로 인해서 노화가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고 또 심리적인 변화, 자, 좋은 변화도 굉장히 큰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일례로 배우자의 죽음이 가장 인간이 겪는 큰 스트레스의 수준 100이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그 100에 해당하는 이 나쁜 스트레스의 상하는 또 다른 스트레스, 10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는 결혼이라고 합니다. 자, 그만큼 결혼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변화도 스트레스다라고 작용을 하고 이 스트레스는 신체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를 낳아서 키우게 되면 생활이 완전 바뀌죠.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겠지만 주변의 친구들을 봐도 정말 이 마음가짐이나 또는 라이프 스타일 자체, 뭐 수면 패턴, 수면 시간, 식습관 이 모든 것들이 다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시점에서는 당연히 피부가 손상이 되고 약간 방치가 되고 또 노화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시기에 노화 관리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50대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죠. 갱년기, 완경기를 맞이하게 되면 피부 탄력이 가장 많이 떨어집니다.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콜라겐의 3분의 1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서 탄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이 윤곽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을 겪게 되는 것이 바로 50대 초중반. 그래서 이때 중요한 관리는 20대 때는 건강한 피부 관리, 스킨케어, 홈케어의 루틴을 습관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때 어떻게 관리를 했느냐가 30년 후에는 완전 달라질 수 있어요. 제가 그냥 오늘은 안 여쭤볼게요. 제 나이를 제가 여쭤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미 많이들 알고 계셔가지고 그냥 여쭤보지 않고 저는 75년생이에요. 전 75년생이니까 94년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94 학번이랍니다. 세상에. 30년 전에 제가 대학을 가고 수능을 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50이 될 뻔했는데 이제 글로벌 나이, 만 나이로 바뀌면서
2년째 49살로 살고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제가 20살 때 이런 어떤 피부 관리의 습관을 너무나 잘 들였고, 정말 주변에 좋은 언니들을 만나서 좋은 습관을 들였고, 저는 누가 좋아 보이고 권해주면 그거 정말 열심히 합니다. 아주 죽어라고 열심히 아주 집요하게 하는 스타일이고, 그런데다가 제가 19년 전에 이제 아메이를 만났잖아요. 19년 전에부터 아티스트를 사용했고, 그러니까 거의 20년 사용한 거죠. 그리고 아티스트리만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또 항상 강조 드리는 것은 이너 뷰티, 뉴트라이트를 꼭 함께 병행을 하셔야지 결과적으로 뭐 하루 이틀 먹어봐서 모르죠. 하루 이틀 발라봐서 모르죠. 근데 1년 뒤, 5년 뒤, 10년 뒤는 너무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식습관도 마찬가지. 맨날 인스턴트 먹고 막 술 마시고 막 이상한 거 막 먹고 하다가 갑자기 어느 날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절감하면서 무슨 뭐 보약을 먹는다든지 엄청 보양식을 먹는다든지 이러면 그냥 살만 찌겠죠. 그런 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피부도 그냥 쫙 방치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피부과를 가고 성형외과를 가고 그런다고 절대 건강한 피부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절대 배신하지 않고 특히 습관이라는 것은 이 심리학에서 오토메이션, 자동화된 행동이라고 하죠. 자동화된 행동, 오토메이션이라는 건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하는 행동이에요. 뭐 예를 들면 자기 전에 입 닦는 거 우리가 너무너무 괴로워하진 않잖아요. 막 너무 큰 막 노력이 필요하고 의지가 필요한 건 아닌 것처럼 이런 스킨케어의 루틴, 홈케어를 통한 안티에이징이 매일매일의 습관이 되어야 나의 평생의 피부를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20대 때 이런 습관이 중요하고 20대 때는 올바른 클렌징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클렌징이라는 것은 내 피부에 맞는, 내 피부 타입에 맞는 클렌징 제품 선택하고 기본적으로는 피부 장벽을 손상시키지 않는 약산성의 제품, 그리고 피부의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세안제를 선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엔자임 파우더 같은 경우에는 데일리로 그냥 세안을 하시면서 각질 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순한 마일드한 제품으로 매일 사용하셔도 좋고 각질이 고민이신 분들 매일 사용하셔도 좋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셔도 굉장히 건강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피부 장벽은 결국 기본적인 피부 기관, 신체 기관으로서 기능이 피부 장벽이에요. 외부 유해 환경으로부터 피부 또 체내, 신체를 지켜주고 수분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그 기능. 그 기능이 가장 베이직한 기능이기 때문에 그 기능을 건강할 때부터 지켜주는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10층 보습 효과와 함께 우리 피부는 대부분 단백질입니다. 케라틴 단백질이 우리 표피의 40%, 그리고 진피의 90% 이상이 단백질 성분으로 되어 있는데 노화가 되면서 피부 구성 성분이 점점 빠져나가요. 감소해요. 모든 피부 구성 성분이 감소하기 때문에 단백질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 보충해 주는 게 너무 중요하고 특히 단백질은 먹어서는 우리 피부까지 채울 수는 없어요. 우리 단백질 신체에 굉장히 다양한 부분을 이루고 있죠. 뭐 근육이라든지 혈액이라든지 면역이라든지 뭐 굉장히 다양한 부분에 필요하기 때문에 단백질은 먹어서는 피부까지는 못 가요. 그래서 꼭 발라서 제품, 화장품을 통해서 보충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저분자 펩타이드로 실제 피부에 깊숙이 단백질과 또 수분, 보습을 강화해주면서 피부 장벽을 강화해주는 제품으로 20대에 굉장히 추천드리는 제품인데 사실 30대, 40대, 50대 모든 연령대에 다 필요해요. 다만 30대 중반 이후 또는 피부가 건성이신 분들은 1차 크림으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을 필수적으로 사용하시고 크림 레이어링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1차 크림으로 좀 라이트한, 가볍고 산뜻한 프로틴 아키텍처 크림 바르시고 2차 크림으로는 특히 40대 이후 또는 30대 중반 이후에는 안티에이징 기능이 있는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이나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또는 수프림 LX 크림과 같은 조금 더 리치한 크림을 함께 발라주실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자외선 차단은 사실 유아기부터 중요해요.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계속 중요한 게 자외선 차단. 왜냐하면 자외선은 정말 노화의 주범이에요. 색소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UVA, 장파장이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시키면서 탄력과 주름의 주범이 되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1군 발암 물질, 즉 암을 유발하는 것이 확실한 것으로 이미 입증된 물질이 바로 자외선이기 때문에 이 온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자외선 차단 정말 중요한데 특히 이 20대 때는 이 얼굴의 자외선 차단, 얼굴부터 목까지 자외선 차단을 꼼꼼하게 하는 이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하고 멀티 디펜스는 이 자외선과
미세먼지도 차단해주면서 UVA, UVB를 가장 강력한 지수로 차단해주고 또 이 방수 효과, 워터프루프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제형이 가볍기 때문에 남자분들이나 지성 피부이신 분들, 끈끈한 거, 무거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도 수분 젤 크림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30, 40대 피부에는 뭐가 필요할까? 제일 중요한 거는 항산화, 그리고 눈가 케어입니다. 항산화라는 것은 이 활성산소에 의해서 산화 과정이 일어나면서 피부 세포가 손상돼서 노화에 이르게 하는 과정이죠.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게 바로 항산화인데 이 비타민C 플러스 히알루론산 트리플 액션이 가장 이 대표적인 효과적인 항산화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대부터 사용하면 더 좋지만 30대부터는 꼭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아이크림 30대부터 사용하라는 게 아니에요. 20대, 20살부터 사용하지만 30대에는 좀 더 고기능성에, 좀 더 안티에이징 기능의 아이크림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을 추천드리는 거고 20대부터도 20대 초반부터 좀 더 정말 나는 정말 이 피부가 너무 소중하다 하면 10대 후반부터 하면 가장 이상적이에요. 그렇게 하긴 힘들겠지만.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주변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다고 했잖아요. 20살 때 딱 신입생으로 들어갔는데 너무 피부가 좋고 예쁜 언니가 있어서 저 물어봤죠. 물어보거든요. 예를 들면 지나가다가 뭐 누가 혹시 되게 예뻐요. 그러면 이거 어디서 사셨어? 이런 거 물어보는 것처럼 꼭 물어봐요. 그래서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예쁘게 예뻐질 수 있고 피부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한 게 지영아 아이크림을 발라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딱 20살 때 그때 3월 달이죠. 근데 또 그 언니가 너무 고맙게도 어떻게 바르는지도 얘기했어요. 제품 어떻게 활용하는지 너무 중요해요. 어떻게 바르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 제품의 효과를 더 배가시킬 수도 있고 그만큼 못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언니가 이 네 번째 손가락에 완두콩 반알만큼 덜어서 요렇게 시험까지 해줬어요. 이렇게 눈꼬리부터 이렇게 톡톡톡톡 치면서 발라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라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네 번째 손가락 불편한데 그러니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발라야지. 힘이 안 들어가니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 언니 그때 22살이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30년 동안 30년이 넘었나? 30년 동안 정말 제가 장담하건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부적절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과음을 해서 기억이 안 날지라도 아이크림은 꼭 바르고 잤다고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화된 저의 습관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눈가 아이크림을 바르는 거는 오늘따라 눈가가 땡기네 또는 눈가가 칙칙한 것 같네 주름이 보이네 이런 날만 바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눈가가 팽팽하고 생기 넘치는 그 시절부터 발라줘야지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화의 징후라는 거 아까 알아봤잖아요. 모공부터 시작해서 탄력 저하, 뭐 피부 칙칙해지는 이 등등은 누구에게나 닥칠 일이에요. 지금 막 20살인 사람, 18살, 20살 이런 분들이 아마 와닿지 않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제품을 전달해 나 괜찮은데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날이 안 오나요? 오잖아요. 우리도 다 뭐 10대가 있었고 20대가 있었고 뭐 여기 아직 20대이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도 뭐 30여 년 전에 20대가 있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그 노화는 누구에게나 닥쳐요. 아무도 피해갈 수 없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굳이 내 얼굴이 주름져 가고 이목구비가 변하고 넙대대해지고 탄력이 떨어지는 꼴을 보는 것보다는 그 전에 미리미리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매일매일의 데일리 케어로 나중에 크게 고생하는 일 없이 관리를 하는 게 훨씬 현명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50대 때는 뭐니 뭐니 해도 탄력 케어, 윤곽 케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두 가지 제품이 바로 주름 개선 탄력 강화에 가장 탁월한 레티놀이 함유된 안티링클 퍼밍 시럼이에요. 레티놀은 신이 내린 기적의 안티에이징 성분이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장 효과적인 탄력 개선, 주름 개선 성분이에요. 자, 그런데 레티놀을 꺼리는 이유는 뭘까요? 부작용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있죠? 건조하고 당기고 심하면 뽀얗게 일어나고 빨갛게 붉어지고 예민해지고 이런 현상들이에요. 레티놀의 효과에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수반되는 어쩔 수 없는 그 메커니즘이에요. 그런데 레티놀의 전 세계적인 가장 가장 유명하신 레티놀 연구의 대가가 바로 미시간 대학의 게리 피셔 박사님이시죠. 이 게리 피셔 박사님과의 공동 연구로 밝혀낸 것이 타겟팅 컴플렉스라고 하는 레티놀의 기적적인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 레티놀의 부작용은 억제하는 그 테크놀로지죠. 그 레티놀의 부작용을 완화하고 효과만 볼 수 있도록 한 그 타겟팅 컴플렉스의 테크놀로지는 아티스트의 독자적인 특허 기술로서 다른
제품에서는 다른 타 브랜드의 레티놀에서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전 세계에서 아티스트 레티놀에서만 안전하게 발현될 수 있는 그런 경험하실 수 있는 주름 개선 또 탄력 강화의 효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탄력에 특화된 저의 최애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탄력에 특화된 이 윤곽 케어에 가장 효과적인 크림 제품. 우리 안티에이징은 크림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탄력을 촉진하고 탄력을 끌어올려주는 윤곽을 개선해주는 제품으로 퍼밍 울트라 리프팅 크림 추천드리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의문이 생기죠. 그러면 20대 때 이렇게 했어요. 클렌징 보습 잘해서 열심히 했어요. 자 그러면 30대 되면 항산화 30대 되면 항산화랑 아이케어가 중요하대요. 자 그러면 이거 이제 다 했으니까 이제 30대 때 이거 졸업하고 이제 30대 때 요거 하면 되고 이제 50대 되면 또 이거 안 하고 요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다 해야 돼요. 20대 때 이거 했어요. 그다음에 30대 때 그 위에 이거 더 해요. 그다음에 50대 때는 더 계속 늘어나요. 당연해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는 계속 노화가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얼굴이 어두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 친구들 중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저한테. 그럼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럼 저는 뭐라고 할까요? 죽을 때까지. 예, 죽을 때까지. 맞습니다.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네, 우리는 살아있는 한 매 순간 노화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열심히 케어를 해가지고 이만큼 딱 올려놨어요. 정말 동안 피부 됐어요. 자, 내일부터 하지 말자. 다시 노화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끝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이 그래서 힘들지 않으려면 습관이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이게 너무 싫은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모든 인생의 그 어떤 선택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장점과 단점, 이점과 그다음에 좀 안 좋은 점을 비교를 해서 뭐 장점이 더 많으면 그걸 선택하는 거잖아요. 이게 너무 하기 싫다. 이런 사람도 분명히 있을 수 있죠. 너무 귀찮고 너무 못하겠다. 그러면 저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리더님들께는 이렇게 말씀 안 드려요. 제 친구한테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늙은 네 얼굴을 받아들이면 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모든 거는 다 이게 선택, 자기의 선택이고 또 자연스럽게 노화되는 얼굴이 괜찮을 수도 있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피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첫인상에서 피부가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첫인상은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신뢰할 수 있냐, 내가 이 사람 좋아하냐, 싫어하냐를 1초 미만, 심지어 어떤 연구 결과에서 0.1초 미만으로 확 결정을 짓게 되고 그 한 번 결정된 첫인상 안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보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피부의 관리, 어떤 외모 지상주의적인 측면이 아니라 건강한 이런 건강한 피부, 또 인상, 좋은 인상, 긍정적인 인상을 위해서 이 피부에 대한 케어를 또 그렇다고 이게 엄청난 일도 아니잖아요. 매일매일 아침, 저녁에 생활 습관으로 좋은 생활 습관, 라이프 스타일로 자리 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제 겨울철 시즌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철의 피부 변화 99%가 동의했습니다. 나머지 1%는 너무 기적적으로 피부가 튼튼하거나 굉장히 무디시거나 그 둘 중에 하나이신 것 같고 자 그러면 피부 겨울철에 왜 변화를 느끼냐 건조 때문이에요. 피부 건조. 대기의 습도가 굉장히 낮아집니다. 수분 증발이 가속화되면서 결국 건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추위와 건조, 기온이 뚝 떨어지고 기온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습도도 뚝 떨어져요. 그런데 실내는 엄청 더워요. 난방을 막 해요. 우리가 교통수단을 타도 갑자기 덥고. 그래서 우리 피부는 변화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이 급격한 온도 차이, 실내의 온도 차가 겨울철에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주범이 되면서 일단 피부 장벽이 붕괴가 됩니다. 피부 장벽에 틈이 생기면서 수분 날아가고 외부 유해한 환경들이 막 공격을 하게 돼서 피부는 건조하게 당기다가 허옇게 일어나고 또 홍조, 예민해지면서 트러블도 생기고 홍조도 생기게 되는 것이 겨울철에 피부를 방치했을 때 나타나는 이 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피부 노화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정말 이 겨울을 나면서 폭삭 늙는 수가 있어요. 폭삭 늙고 싶지 않다면 꼭 지켜야 될 생활 습관이 바로 건강한 이 아티스트의 제품이죠. 그리고 우리의 전반적인 라이프 스타일,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좋은 물 마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스트레스 관리하는 거, 적당한 운동하고 그다음에 질 좋은 수면, 숙면을 취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현대인의 식생활로는 채울 수 없는 뉴트리션, 영양소를 뉴트라이트를 통해서 나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꼭 습관이 되어야 하고 거기에 우리 피부도 신체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피부에 직접 공급해주는 피부 영양소 바로 아티스트리죠.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의 힘을 아티스트의 피부 영양소로 우리 피부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아티스트리를 신뢰하고 또 아티스트리 제품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차별화된 성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써 있죠. 씨앗부터 완제품까지. 근데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아요. 씨앗이 아니라 토양부터요, 토양부터. 호그 박사님은 어떤 식물을 심느냐보다 어떤 토양에 어떤 심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을 정도로 그 토양, 토질에 따라서 그 식물이 나타낼 수 있는, 식물이 낼 수 있는 성과, 그 식물 영양소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뉴트리아이트 생태 농장에서는 이 토양부터 관리를 하고 있죠. 토양부터 내 피부에 닿는 그 순간까지 모든 전 과정을 관리하고 철저하게 분석해서 가장 최상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자, 토양 관리하고 그다음에 씨앗을 선별하죠. 같은 성분이라도 뭐 치아씨드, 아세로라 체리, 석류, 뭐 녹차 이런 성분들 모든 그 성분들은 아티스트리의 과학자 또는 뉴트리알테 과학자가 엄격한 연구, 철저한 연구, 오랜 연구를 통해서 밝혀낸 선정한 가장 우수한 품종의 우리 피부에 유익한 그런 품종의 씨앗을 선정하게 되고 재배 과정, 또 수확 과정, 수확 시기, 제품의 포뮬라에 이르기까지 또 패키지 담아서 내 피부에 닿는 순간까지 트레이서빌리티, 이력 관리를 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안전하고 순수하고 효과적인 제품으로 탄생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나 토양부터 관리하고 있고 씨앗부터 이 연구를 통해서 선별해서 수확 시기, 하루 중에 수확의 시간까지도 통제하고 있는 가장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는 전 세계에 유일하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와 같은 차별화된 성분이 바로 아티스트리의 강점, 차별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58년에 에디스 램보그 여사, 찰레보그 박사님의 아내이자 비즈니스 파트너였죠. 에디스 램보그 여사에 의해서 에디스 램보그 여사는 뉴트리아이트 식물 영양소,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뉴트리아이트 식물 영양소를 어떻게 우리 피부에도 전할 수 있을까라는 웰빙 뷰티, 또 헬스 뷰티. 그때 당시에 너무 60년 전에 이미 앞서갔던 피부에 대한 철학에서 시작이 된 것이 바로 아티스트리이기 때문에 뉴트리아이트와 뗄 수 없죠.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축적되어 온 60년간의 피부 연구의 헤리티지, 그리고 특허, 200개 이상의 특허를 통해서 인체 적용 시험 결과로 그 효능이 입증된 제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자, 아티스트리 제품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짧은 영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진 아티스트리 제품들은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를 기반으로 해서 이 피부가 스스로 좋아질 수 있는 5가지의 피부 파이토포스 영양소로 피부 과학의 씨앗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죠. 치아시드는 멕시코 사람들의 장수의 비결이라고 할 만큼 슈퍼푸드로 알려져 있는데요. 치아시드도 우리 쌀이나 뭐 보리처럼 품종이 아주 다양한데 그 수많은 품종들 중에서 우리 피부에 가장 효과적인 우수한 품종을 찾기 위해 아티스트리 과학자들은 9년간의 연구, 9만 번의 테스트를 통해서 가장 우수한 품종의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라는 이름을 붙임으로써 아티스트리에서만 선보이는 독자적인 화이트 치아시드 원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화이트 치아시드는 3가지의 기능으로 정리를 할 수 있는데 피부 장벽의 강화, 피부 장벽은 이 벽돌과 시멘트로 만들어진 장벽처럼, 벽처럼 어떤 건물의 벽처럼 피부 세포와 세포관을 채워주는 세포관 지질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지질도 다른 피부 구성 성분처럼 점점 감소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의해서 감소되는 것이 지질의 구성 성분. 그래서 피부 장벽에 틈이 벌어지고 손상이 되게 되는데요. 지질의 구성 성분은 이 화이트 치아시드가 채워줌으로써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보습 효과를 더해주고 또 우리 피부도 마이크로바이옴의 생태계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의 군집이죠. 그래서 이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가 건강하게 유지될 때 피부 장벽도 건강한 기능을 할 수 있는데 이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는 이 피부 장벽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밸런스를 개선시켜주는 데 기여를 하게 되죠. 또 항산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활성산소에 의해서 피부가 손상되는 것.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노화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항산화의 역할을 하게 되고요. 또 이 광채를 더해주는 브라이트닝 효과와 더불어서 광노화, 즉 자외선의 긴 파장인 UVA가 진피층의 콜라겐을 파괴해서 탄력을 떨어지는 것을 막아줌으로써 이 탄력의 개선 효과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이 피부 장벽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게 되면 이 핑크색이 이렇게 네모나게 생긴 핑크색이 피부 세포고 그 사이 노란색으로 메워져 있는 것이 바로 지질이에요. 세포간 지질이라고 하죠. 이 지질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다 중요합니다. 특히 이 세라마이드는 이 아토피 피부에서는 세라마이드의 레벨이 굉장히 낮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만큼 이 피부의 건강한 피부 장벽 보습 유지하는데 건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것이 지질의 구성 성분인데 오메가3와 오메가6가 풍부한 게 바로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죠. 램보그 화이트 치아씨드는 필수 지방산이 이렇게 풍부하기 때문에 이 지질을 메워주는 역할을 함으로써 피부 장벽을 다시 튼튼하게 강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화이트 치아씨드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대표적인 성분이 바로 아세로라 체리죠. 아세로라 체리는 브라질의 우바자라 농장, 세계 최대의 생태 농법의 자연 친화적인 아세로라 체리 농장을 아메이에서 보유하고 있고 이 우바자라 농장에는 65종이나 되는 아세로라 체리 나무 종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때의 기후 조건에 적합한 5가지 종류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화면에서 보시듯이 초록색, 푸릇푸릇 설 익었을 때 아세로라 체리를 수확하죠. 그 이유는 이렇게 설 익었을 때 초록색일 때 가장 비타민C, 식물 영양소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 아세로라 체리도 그냥 다 익을 때까지 두면 빨개집니다. 그런데 이 초록색일 때 가장 이 우리 피부에 유익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초록색일 때 수확을 하는데요. 이 초록색 아세로라 체리에는 우리가 보통 비타민 C 하면 떠올리는 뭐 떠올리죠? 귤, 오렌지, 레몬 이런 거 떠올리죠. 오렌지의 약 50배 정도의 비타민 C를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3, 4시에 수확을 해요. 왜 새벽 3, 4시에 굳이 수확을 할까요? 그때가 굉장히 편안한 시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한창 일할 시간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굳이 그 시간에 하는 이유는 그 시간에 식물 영양소가 가장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서 굳이 우리가 힘들게 새벽 3, 4시에 수확을 했어요. 아슬아슬이 막 다 땄어요. 그러면 이제 힘드니까 다 이제 넣어놓고 창고 넣어놓고 가서 자고 내일 운반하자라고 하면은 이상한 거죠. 왜 새벽 3, 4시에 수확을 해요? 그럼 아침에 수확하는 게 낫지. 그렇기 때문에 이 식물 영양소를 최대한 손실되지 않게 보존하기 위해서 1차 가공시설이 농장 내에 있습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든 우리 성분에 대해서 다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이 하나의 이런 우리가 어떻게 제품을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성분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굉장히 설득력 있게 감동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들을 뭐 구구절절 말할 필요는 없지만 이런 한 가지 포인트를 말해주게 되면 전달을 하게 되면 그만큼 우리 아티스트리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 또 얼마나 다른 브랜드와는 다른지 다른 제품과는 다른지를 확연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포인트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화이트 치아씨드와 아세로라 체리 위에도 항산화 영양소죠. 스피니치, 시금치, 그리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켜주는 외부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해주는 이 석류 등등의 이 41가지 이상의 식물 영양소, 파이토 뉴트리언트와 테크놀로지가 결합된 성분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 테크놀로지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파이토일 헥사펩타이드는 단백질이죠. 이 펩타이드 종류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탄력을 강화해주는 단백질 펩타이드입니다. 자, 여러분은 여기서 팔미토일 헥사펩타이드를 보고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거 절대 외우시면 안 돼요. 기억하려고 하시지도 마세요. 이 팔미토일 헥사펩타이드, 테트라 헥시데질, 아스코베이트 뭐 이런 거 외우시려고 하면은 갑자기 막 머리가 복잡해지고 하기 싫어지면서 역시 뷰티는 나랑 안 맞아. 화장품 뷰티 비즈니스는 안 되겠어. 이렇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심리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저만 알면 되죠. 저도 저만 아는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또 강의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팔미토일 헥사펩타이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우리 제품에 적용되어 있는 단백질 펩타이드 성분은 탄력 신호를 줘서 피부 세포의 탄력을 올려줄 수 있는 탄력에 특화된 펩타이드. 그 중에서도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단백질이 대부분이라고 했잖아요. 원래 있는 피부 안에 있는 펩타이드 구성 그 배열과 굉장히 일치하는 배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는 거부감 없이 깊숙이 침투해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리포솜 테크놀로지는 제가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리포솜 테크놀로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우리 아티스트리에서는 수십 년 전부터 너무나 베이직한 아주 기본적인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클리저에까지 다 들어있는 테크놀로지라서 뭐 특히 우리 제품의 뭐 차별화 포인트 강점으로 자랑을 하거나 셀링을 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과연 리포솜 테크놀로지가 뭐냐?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구형이 있죠. 이렇게 캡슐 같은 구형이에요. 그 안에 이 그 표면이 이중 인지질막 구조, 즉 세포막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위장 전술처럼 저 안에다가 우리가 전달하고 싶은 성분을 넣어서 마이크로 캡슐에 넣어서 피부에 바르게 됐을 때 피부에서 아 그냥 세포구나 하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깊숙이 저항 없이 침투해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게 리포솜 테크놀로지죠. 리포솜 테크놀로지는 그냥 제품의 효능을 더해주기 위해서 침투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아티스트리에서는 제가 입사하기도 전부터 수십 년 전부터 그냥 너무 당연한 테크놀로지로 인식되어 왔던 것이기 때문에 클렌징, 씻어내는 클렌징 제품에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에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아티스트리 자체의 기준이 일반적인 기준, 업계의 기준보다 얼마나 높은지도 또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안티에이징, 효과적인 안티에이징의 습관을 위해서는 스킨 뉴트리션의 리뉴잉, 어린 피부의 생명력을 되살리는 토탈 안티에이징 라인과 또 탈색 특화된 펌밍 라인을 추천을 드립니다. 건강한 안티에이징을 위한 스킨 뉴트리션만의 테크놀로지는 앞서 설명드린 피부과학의 씨앗, 파이토 뉴트리언스, 파이토포스 피부 영양소부터 미시간 대학과 공동 연구 개발된 리노베이팅 컴플렉스를 들 수가 있는데 이 리노베이팅 컴플렉스는 뉴트리아이트의 식물 성분들 그중에서도 세 가지죠. 시금치와 티올리브 플라워, 투메릭은 강황이에요. 강황. 이 세 가지 성분을 각각 사용했을 때보다 이렇게 믹스했을 때, 자, 이 성분을 찾기 위해서도 정말 수많은 성분들의 조합을 테스트한 거죠. 이렇게 세 가지의 조합으로 발생했을 때 피부 노화를 자극시키는 요인을 감소시키고 피부가 어려 보이는 컨디션으로 600% 개선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은 그래서 뿌리 에너지, 식물의 뿌리. 지금 이제 가로수들 보면 잎 다 떨어지고 메마르고 좀 더 겨울이 되면 앙상한 가지만 남아서 마치 생명을 잃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뿌리에, 언 땅 밑에 뿌리에는 생명력을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되면 다시 초록빛으로 파릇파릇 싹을 피워내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죠. 겨울에도 지지 않는 맹문동과 강황 뿌리의 강력한 항산화력으로 즉각적인 효과, 사용 15분 후에 피부 주름의 개선과 탄력의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빛 안색에 굉장히 드라마틱한 개선 효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또 아침에 사용했을 때도 굉장히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안티에이징의 이 효능에 비해서, 기능에 비해서 굉장히 산뜻한 제형, 무겁지 않은 제형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일찍부터 안티에이징 시작하고 싶은 젊은 층에게도 좋고요. 또 남성분들, 또 무겁고 끈끈한 거 약간 답답한 거 싫어하시는 그런 분들, 지성 피부 이런 분들에게도 권해주기 좋은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뉴잉 리액티베이션의 가장 특징 중에 하나는 주름 개선의 효과예요. 미세 주름과 굵은 주름의 개선 효과. 92%가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을 사용하고 주름의 개선 완화에 도움을 받았다라고 응답을 했고요. 시어버터 판테놀 그리고 스쿠알란과 같은 이 보습에 특화된 성분들. 특히 이 스쿠알란도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 구성 성분이에요. 히알루론산이나 뭐 콜라겐처럼 우리 피부에서 윤기를 담당하고 있어요. 보습과 윤기를 담당하는 것이 바로 스쿠알렌이에요. 스쿠알렌인데 스쿠알렌에 수소를 첨가해서 우리 피부에 안정화된 상태로 화장품의 성분으로 작용하게 된 게 스쿠알란이죠. 그래서 이 스쿠알렌은 원래 우리 피부에 가지고 태어난 이 성분인데 10대 후반에 가장 우리 피부에 충분하게 풍부하게 있습니다. 10대 후반 피부 또는 20대 초반 피부를 보면 맨 얼굴 상태에서 딱 세안하고 맨 얼굴 상태에서 봤을 때 촉촉할 뿐만 아니라 윤기가 있어. 그 특유의 윤기가 있죠. 유분 아니고 윤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고 30대, 40대가 되면 어떻죠? 피부가 굉장히 좋다고 할지라도 윤기가 있는 경우는 찾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푸석푸석해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 스쿠알렌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스쿠알렌을 이 스쿠알란을 통해서 보충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우리 진정한 건강한 안티에이징의 원리는 이렇게 감소되고 있는 뭐가 감소되고 있는지 내 피부에서 파악을 해서 그 성분들을 다시 채워줄 수 있는 제품을 현명하게 선택을 하는 거죠. 스쿠알란 성분 역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성분을 한번 찾아보시게 되면 아티스트에 굉장히 많은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항산 기능의 램보그 화이트 치아시드, 맹문동 강화, 비타민 E, 토코페롤 성분도 함께 함유하고 있습니다. 자, 아이크림 제가 30대가 되면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아이크림으로 바꾸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눈가 고민은 정말 한 가지는 사람이 없어요. 눈가에는 뭐 잔주름도 있고, 그리고 웃을 때마다 눈에 띄기 시작하는 이 까치발 주름. 이렇게 딱 웃을 때 여기 까치발 주름 눈에 띄는 거는 보통 30대 초반에 많이 발견을 하고 깜짝 놀라게 되죠. 주로 이렇게 셀카 같은 거 찍었다가, 자기도 모르게 발견을 하면서 굉장히 이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게 이 까치발 주름인데, 이와 같은 깊은 주름, 네, 눈 꺼풀도 꺼지고, 밑에도 꺼지고, 그리고 다크서클도 내려오고. 이러한 것들은 사실 컨디션에 따라서 더 심해 보이는 날도 있어요. 그래서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피부 상태에 따라서 피부의 주름도 좀 더 보이고 더 칙칙해 보이기도 하는 것은 사실은 보습이랑 피부 표피 함수율과 가장 관련이 깊습니다. 보습만 잘해줘도 피부 장벽 관리만 잘해줘도 굉장히 원래 있는 상태지만 가장 최상의 상태로 유지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다양한 눈가 고민을 케어해주는 제품으로서 앞서 제가 세라마이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가 피부, 특히 피지선 없기 때문에 세라마이드가 중요한 성분인데 이 세라마이드의 강력 보습막 그리고 단백질, 펩타이드 성분, 귀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어서 눈가 피부를 효과적으로 개선시켜주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 번째 손가락에 바르셔서 눈꼬리부터 톡톡톡톡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발라주시고 많이 바르는다고 좋은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너무 많이 눈가에 고영향을 좀 비립종 같은 거 생길 수 있어요. 정말 이 완두콩 반알보다 조금 적게가 맞는 것 같아요. 한 쌀알만큼? 쌀보다는 조금 크고 완두콩 반알보다는 조금 적게 발라보시면은 아마 적당한 양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을 추천드리고 최근에 우리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크림에 대한 좋은 영상이 런칭이 되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피부가 깨어나는 시간. 피부 자생력을 끌어올리는 화이트 치아시드와 겨울에도 지지 않는 맹문동 뿌리의 강력한 에너지. 리노베이팅 컴플렉스가 어려 보이는 피부 컨디션으로 더욱 탄탄하게, 더욱 견고하게, 더욱 화사하게. Renewing your moment. 아티스트리. 자, 리뉴잉 리액티베이션 라인이 토탈 안티에이징, 전반적인 안티에이징에 효과적인 라인으로 추천을 드린다면 특히 겨울철에 함께 사용하시면 좀 겨울철뿐만이 아니라 함께 사용을 했을 때 더 시너지 볼 수 있는 제품.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은 그냥 자켓이나 코트만 갖고는 안 되잖아요. 롱패딩이 필수인 것처럼 겨울철에 특히 이 펌밍 울트라 리프팅을 함께 사용해 주신다면 이 겨울철 피부 노화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쓸수록 탄력이 더 올라가는 울트라 리프팅 크림이죠. 이 울트라 리프팅 크림에는 피부를 보호하는 뉴트리라이트의 식물 영양소, 항산화 영양소인 석류 추출물과 아세로라 체리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으면서 앞서 설명드린 스쿠알란과 또 시어버터, 세라마이드, 효모 추출물의 발효 에너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앞서 설명드린 이 팔미톨 헥사펩타이드, 탄력을 촉진하는 신호를 주는 펩타이드가 피부 탄력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2주 후, 4주 후 점점 사용하면 할수록 탄력이 점점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얼굴이 조망만해지는 체험을 제가 또 했었던 그런 정말 조망만해지진 않았고요. 사람들이 저한테 정말 이 제품을 한 2달 썼더니 살이 하나도 안 빠졌는데 자꾸 다이어트 비법을 물어봤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얼굴에 탄력이 생기면 얼굴이 윤곽이 개선이 되면서 얼굴이 약간 작아 보이는 효과, 특히 탄력의 개선의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 저는 정말 이 제품이 최애 제품 많지만 크림 중에서는 수프림 LX 가장 좋지만 1년 내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특히 40대 이후에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입니다. 또 항산화가 정말 중요하죠. 활성산소는 이와 같이 숨만 쉬어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호흡에 의해서. 그리고 자외선 공해, 운동, 유산소 운동, 스트레스 음주, 과식.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생겨요. 음식을 먹을 때도 생기죠. 이 활성산소가 정상적인 세포를 괴롭혀서 망가뜨려서 피부 세포가 노화가 손상이 되면서 이와 같은 피부 노화를 촉발하게 되는데요. 이 항산화라는 것은 활성산소 안 생기게 못하지만 없앨 수는 있는, 중화시킬 수 있는 게 바로 항산화제죠. 비타민 C가 가장 그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노화를 개선해주는 효과와 더불어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콜라겐 합성을 촉진시키고 탄력을 강화시키고 또 브라이트닝, 안색을 정화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트리플 비타민의 효과를 가지고 있죠. 순수 비타민 C 파우더와 또 비타민 C와 함께 사용됐을 때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비타민 E,
그리고 앞서 살펴본 아세로라 C까지 이 세 가지의 빈틈없는 항산화 체인의 효과, 거기에 이 초저분자부터 고분자까지 트리플 히알루론산으로 피부 층층이 깊숙한 곳부터 겉표면까지 촉촉하게 차오르는 광채 탄력 효과를 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요. 자, 아까 제가 기미 솔루션 알려드린다고 했잖아요. 인체 적용 시험 결과 5일 만에 효과를 보았다.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저는 그래서 그 작년 10월 초에, 그 얼굴에 그 기미가 확 올라왔을 때, 좀 좌절하지 않고 우리 아티스트들이 제품의 솔루션을 제가 만들어 봤죠. 그래서 이 비타민 C 제품을 일주일에 한 통 쓰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깜짝 놀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영원히 쓸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려면 아무도 못해요. 항상 끝을 말해주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만약에 뭐 요즘에는 또 체벌을 안 하니까 좀 부적절한 예가 될 수는 있겠지만 저 고등학교 때는 뭐 문제 풀고 이러다가 못하면 이렇게 막 맞고 이랬잖아요. 모르시나 보다. 그래서 네, 제가 공부 잘했습니다. 참고로 공부 잘했지만 어쨌든 그렇게 뭔가 이게 뭐 체벌을 한다던가 어떤 고통을 겪게 될 때 만약에 내가 열 대를 맞아요. 근데 열 대를 맞을 걸 알고 맞는 거가 만약에 두세 대만 맞는 건데 나 몇 대 맞을지 모르고 여기 맞는 거보다 훨씬 더 고통을 덜 느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상관이 무슨 있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상관이 있어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통씩 써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못하겠다 이렇게 되지만 일주일에 한 통씩 4주 연속으로 4통만 쓰면 개선이 될 수 있어. 라고 이 끝을 말씀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심리적으로 중요하고 안도감을 줄 수가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일주일에 한 통씩 4주를 연속해서 썼어요. 근데 아침에는 또 해보니까 아침에는 그렇게 여러 겹을 못 발라요. 그러면은 메이크업이 밀려요. 그리고 시간도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냥 한 겹만 바르세요. 그리고 밤에 좀 시간 있게 천천히 정성을 들여서 여러 겹을 바르시는 거. 한 번에 왕창 바르는 게 아니라 여러 겹 정성 들여서 두드리시면서 시간을 조금 두시면서 왜냐면 이거 해결해야 되는 당면 과제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목에까지 꼭 발라주시는 거.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목도 항상 꽁꽁 감싸고 다닐 게 아니고 특히 여자의 나이는 중년 이후에 목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목이 여기까지 얼굴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얼굴에 바르는 거 그냥 목에 다 바르시면 그게 목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는 3겹, 4겹 바르시고 마지막에 요 기미 부위에 한 겹 더 이렇게 발라주세요. 더마소닉 있으시면 더마소닉 해주시면 훨씬 더 좋고요. 그렇게 하시면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제가 강사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 체험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뉴트리라이트 제품 중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드시는 게 있지만 이렇게 기미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개선하고자 노력을 한다면 카로틴 플러스 카로틴이 이 점막 피부와 굉장히 연관이 있는 영양소죠. 카로틴 그리고 오메가는 염증과도 관련이 깊고 기미는 염증 반응에 취약한 그런 증상이죠. 오메가 카로틴을 드시고요.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저한테 물어보시면 저는 법적으로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당하게 본인의 그 용량에 맞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트루콜라겐을 같이 드시면 훨씬 더 시너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콜라겐에 대해서는 의사들도 의견이 분분해요. 왜냐하면 인과관계가 증명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근데 과학적으로 인과관계가 증명이 되지 않았지만 상관관계는 매우 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콜라겐을 먹어서 피부가 좋아졌다, 촉촉해졌다, 탄력이 있다. 이건 입증을 못 한대요. 근데 어떻게 된 일이지? 콜라겐을 먹은 사람, 안 먹은 사람을 비교를 했을 때 먹은 사람의 피부 탄력과 촉촉한 보습의 정도가 훨씬 좋았다. 먹었더니 안 먹었을 때보다 좋아졌다. 이거를 원인으로 특정할 수는 없지만 상관관계가 입증은 매우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그거 뭐 근거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의사분들은 대부분의 또 많은 의사분들은 콜라겐 드시는 거 매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것도 제가 강사로서 권장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다니는 가정의학과 여쭤봤더니 이거 하루에 한 포 먹으라는데 한 포 먹고 2포 먹으면 안 돼요. 더 많이 드셔도 됩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는 콜라겐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셨는데 우리 트루콜라겐은 비타민 C가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현명하게 제품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영양소, 뉴트리아이트 쪽에 섭취하는 게 함께 병행이 되었을 때 그리고 세안 습관, 얼굴 만지는 습관 그리고 특히 기미가 있으신 분들은 특히 아무리 귀찮아도 요 기미 부위는 클렌징 티슈로 이렇게 빡빡 닦으시면 안 돼요. 그 습관이 이렇게 얼굴을 마찰까지라고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약하게 이렇게 문지르는 것도 이 기미에는 안 좋아요. 그래서 그런 생활 습관의 개선이 꼭 함께 들어가야지 실질적으로 제품을 사용해서 개선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고 제가 그렇게 한 달을 했잖아요. 한 달을 하고 났더니
확실히 좋아졌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박진 사장님이 제 맨 얼굴을 보고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근데 그렇게 개선이 되고 나서 저한테 너무 다행이다. 평생 촌년처럼 살 줄 알았더니 내가 너 그때 충격받을까 봐, 심란할까 봐 말 안 했는데 너 진짜 심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정말 정말 비포 애프터 정말 제가 그때 너무 속상해서 안 찍어놨는데 찍어놓을 걸 그랬나 봐요. 뭐 찍어놔도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만큼 제가 특히 이 비타민 C를 활용한 기미에 대한 케어 부분은 어쩌면 제가 이제 강사로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직접 너무 체감을 한 부분이라서 기미로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다고 하시면 안 돼요. 아티스트리 강사가 그랬다 하면 안 되고 아는 사람이 속가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앞으로도 더 좋은 꿀팁 많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타민C 사용하실 때 특히 겨울철에는 비타 콜라겐 캡슐 함께 사용하시면 훨씬 좋아요. 피부에 왜냐하면 이 비타민C와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는 B군과 KEP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이 항산화, 비타민의 효과를 더해줄 수가 있고 이 콜라겐, 히알루론산, 펩타이드 다 우리 피부에 원래 있는데 점점 감소하고 있는 구성 성분이죠. 다시 채워주는 밀도감은 곧 탄력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겨울철에 특히 매일 쓰시기는 번거롭다 하시면 일주일에 한두 번, 3일에 한 번 정도라도 사용을 하시면 굉장히 다른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마지막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되는 것이 겨울철 피부 노화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피부 장벽 강화에 특화된 것이 에센셜 오일 중에서도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이에요. 프랑킨센스 에센셜 오일은 이 여왕의 오일, 시그니처 오일이라고 할 정도로 고대 클레오파트라가 그 아름다운 비결로 사용했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고급스러운 에센셜 오일 중에서 가장 고급스럽고 고가의 가장 효과적인 오일이라고 할 수가 있고 피부 장벽 강화에 특별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실 때는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1회 분씩 사용하시면 생각보다 되게 안 섞여요. 이렇게 막 약간 겉돌면서 잘 안 섞이죠. 그래서 만약에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서 한 달에 이 한 통 다 쓰실 거라면 한꺼번에 섞어서 믹스해서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매번 섞어 쓰려고 하면 또 그걸 안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섞어 쓰시려면 사용하시는 크림 새거 한 통 50g에 딱 5방울, 좀 이제 피부 예민하다 하신 분 5방울부터 시작하시고요.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10방울 정도로 믹스하셔서 스파츌러 새거 깨끗한 걸로 이렇게 잘 믹스하셔가지고 아침 저녁 사용하시면 정말 특히 겨울철에 정말 피부가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고 또 홍조가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한테도 특히 찬바람 불면 얼굴 빨개지고 이런 분들한테도 추천드리는 처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끝으로 두 가지 안내 사항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티스트리 그 웹사이트에, 우리 아메이 웹사이트 홈페이지에 뷰티 비즈니스 가이드를 오픈한다고 합니다. 11월 27일에 오픈을 하게 되고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서 여러분들이 찾기 어려웠던 뷰티 관련 자료들, 우리 제품 관련된 자료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뷰티 비즈니스에 실제로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첫 번째 스킨 웰니스 스토리는 우리 건강과학 정보 있죠. 우리 피부에 관한 공부하실 수 있는 정보들을 모아놨고요. 그리고 제품에 대한 리플렛을 한 곳에 모아서 제품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전달하실 수 있도록 이 제품 리플렛 코너가 있고요. 그리고 콘텐츠 모음집에는 영상들도 정말 많죠. 앞서 보여드린 영상부터 또 제가 출연하는 A라이브 영상 등등 이 아티스트리 또 퍼스널 케어와 관련된 이건 아티스트리와 관련된 영상 콘텐츠를 한 곳에 모아서 뭐 A 콘텐츠 들어갔다가 또 뭐 어디 들어갔다가 찾으실 필요 없이 유튜브 들어갔다 인스타 들어갔다 찾으실 필요 없이 한 번에 한눈에 손쉽게 찾아보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뷰티 비즈니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서 직원들이 함께 만들었으니까요. 많은 기대와 활용을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GNH 프로모션 아토크림 프로모션 이제 정말 거의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많은 혜택 드리는 프로모션이고 특히 겨울철에 우리 바디 피부 또는 우리 피부 정말 연약한 우리 영세부터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죠. 피부가 예민하고 연약한 분들 꼭 아토크림 이번 기회에 체험하시면서 풍성한 혜택도 받아가실 수 있는 좋은 프로모션 기회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티스트리와 함께 젊고 건강하고 생기 있는 동안 미모 유지할 수 있는 방법, 또 효과적으로 제품 전달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민터 안티에이징 솔루션을 통해서 안내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교육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